자, 피롭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현재가 56,900원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아침 호가창 보신 분들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자, 65,000원대까지 가격을 실컷 만들어 놓고서 순식간에 57,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위태로운 자리를 만들었는데, 하지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추락만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고점 돌파라는 거대한 문턱 앞에서 일격을 맞고 54,800원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피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지독한 매물 소화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장 초반에 65,000원대까지 불기둥을 뽑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드디어 5월 7일 이 전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벅차시셨을 것 같은데, 단 몇 시간 만에 57,000원대까지 내려꽂다 보니까 많은 분들 허탈함이 정말 밀려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IR 이런 것까지 한다는데 주가는 지금 왜 이따구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러다가 지금 5만 원대까지 좀 밀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분봉 잠깐 보신다면요, 좀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 강하게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고문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밀어버리면서 개인들 불나방처럼 따라붙자마자 57,000원대에서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움직임 가져갔다는 거죠. 지루한 행보를 시키면서 살려주듯 꼬셔놓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흔들기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탈을 찢어 놓으면서 물량을 토해내게 만드는 아주 악랄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 수급 잠시 보실게요. 자, 수급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좀 피눈물 흘리면서 털려나가는 동안 저 화면 뒤에 자금들이 짐승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누적 수급의 기가 막힌 팩트를 좀 까볼 텐데, 자, 개인들 지금 40만 주를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인들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지금 판을 만들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 65,000원 찍은 오늘 같은 장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외인들 지금 14만 주의 매도를 보여주고 기관들 5만 주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연일 동안 지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결국 이런 움직임은 최근 외인들과 기관 쪽에서 움직인 눌림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왜 유리기판 대장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짓눌리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5월 11일에 뭐가 있습니까? 기업 설명회 IR이 열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유리기판 장비, 뭐 TGV, 반도체 패키징이 어마어마한 명분들이, 하지만 주식판의 스마트머니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IR에 팔아라, 미리 주가를 끌어올린 자금들이 지금 이벤트 날에 맞춰서 가차없이 차익 실현을 조금 해버리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습은요, 호재가 소멸이 되냐, 이게 아니라고요. 단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거센 후폭풍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살벌한 함정 속에서 우리 차트만 보시면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이 55,000원대 여기에 대한 사수를 댓글로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호가의 매물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의 심리가 정말 극에 달합니다. 흩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투매 폭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기준을 잡아서 단단히 뭉쳐서 방어선을 쳐야지만 이런 비겁한 흔들기에서 내 피 같은 자본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데, 자, 그럼 우리 차트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걸까?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65,000원대에 대한 돌파가 분명히 실패한 건 맞습니다. 팩트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밑을 좀 보셔야 될 게, 자, 우리 5월 8일 날 찍었던 지금 54,800원대 이 저점에 대해서 깨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계속적인 5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3일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5일선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동안 21선과의 이격을 조금 좁히는 모습이 좀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중의 흔들림 속에서 이 자리만큼은 지금 깨지지가 않았고 54,800원대 여기에 최후의 보루를 지금 악착같이 방어해내고 있다는 건 6만원 선에 대한 심리선을 다시 종가로 좀 뺏어 온다면 짓눌렸던 반도체 장비 기대감이 다시 한번 차트 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3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3,100, 31,250원대 여기를 바닥을 찍고 기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플레이를 넘어서 지금 유리기판 이 TGV라는 장비라는 확고한 반도체 테마의 무기를 장착하면서 5월 6일날 상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월 7일 고점을 만들었는데, 자, 지금 수개월 걸쳐 폼을 잡고 올라온 거대 산업의 전환의 모멘텀이 고작 이렇게 며칠간의 이런 차익으로 인해서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격을 지금 위로 다시 끌어올릴 묵직한 명분들이 좀 남아있다는 건데, 자, 우리 5월 6일 날 이 기준봉을 만들었을 때 외인들과 기관 쪽에서 엄청난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었죠. 투신을 끈질기게 모아온 32만 주의 누적 매수세와 함께, 자, 비록 오늘 장중 단기 매도 폭탄들이 떨어지면서 판을 뒤흔들렸지만 이 종목 레벨을 바꿔놓을 근본적인 거대 자금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완전히 엑시트하고 도망친 흔적들이 뚜렷하지 않다. 자, 왜 그러냐? 지금 5월 6일 날 만들었던 이런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의 거래량 아직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 크게 나와주면서 장대 음봉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21선 생명선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 자체는 크게 흔들린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65,000원에서 밀렸다고 해서 지금 두 손 두 발 두고 도망칠 자리만큼은 아니다. 차트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고 선언이 된다면 이 최후의 생명선 바로 55,000원대까지 무참히 박살내었어야 됐다. 그 밑에 52,000원대까지 추가적인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희가 지금 포기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위해서 지금 내 비중을 어떻게 유리할지 냉정하게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54,800원대 여기에 대한 방어선을 확실하게 좀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65,000원대 여기에 대한 관문을 뚫고 노려볼 단기 목표가는요 78,000원까지입니다. 지금 IR을 통해서 TGV 양산 장비 일정과 반도체 장비 빈주 확대라는 강력한 모멘텀들이 지금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6만 원을 넘어서 63,200원대 여기 기준봉까지 회복하고 마의 7만 원 선 여기를 완벽하게 안착하는 순간 차트 상단의 억눌림이 해제되면서 78,000원대까지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78,000원까지 가는 길이 비단 꽃길일 리가 없죠. 잔혹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당장 65,000원대까지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물린 분들의 탈출 매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겁니다. 특히 7만원 부근에서 낯선 가격대의 진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 더 욕심을 낼까? 아니면 무너지기 전에 도망쳐야 될까? 본전 심리에 대한 차익을 노리는 악성적인 매물들이 지뢰처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터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1초, 2초 만에 매수가 텅텅하게 이렇게 비어버리면서 주가 수직으로 내려 꽂힐 때입니다. 장중에 이런 지독한 신옥도전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자, 어설프게 우리가 반등한다고 해서 넉놓고 구경하시다가 정말 다 차려진 밥상 정말 뒤집어지는 순간 나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5,000원대
이 전고점을 뚫고 7만 원이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호가창 매수 잔량 우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악성 차익 매물들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전에 우리 1초, 2초의 타이밍에 비중을 좀 덜어내가지고 우리들의 수익 안전하게 지켜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살벌한 호가 전쟁은 개인 혼자서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문자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망설이지 말고 타이밍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자,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3472-4485 여기로 자, 필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유리하게 비중 남겼다고 해서 7만 원 부분에서 비중 덜어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상승 파동요. 정말 남은 뼈까지 아주 싹싹 긁어 먹어야 될 겁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눌림이 다가올 때 우리 단기적인 고점에서 차익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비중 다시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단가를 낮춰서 그 평단가를 낮춘 걸 통해서 비중 만들어 가지고 누구보다 수익 극대화하자고 하는 게 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승 나왔을 때 거기서 1차 비중 낮추고요. 추가적인 지지 나왔을 때 거기에서 다시 타점 잡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이어졌을 때 거기에서 수익 만들어 먹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끝까지 같이 하실 분들 정말 장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눈 떼지 않고 호가창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살음판 같은 전쟁터에서 저 박선생과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냥 상승만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하락했을 때도 우리 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만약 거래량이 더 무섭게 터져 버려가지고 5만 5천 원 선 여기를 위협하면서 지금 21선대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 여기서 비중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추가적인 지지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서 비중 조절 한번 하고 추가적인 전환에서 지지를 보였을 때 우리 여기서 다시 비중 높이자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누구보다 못지않게 수익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괜히 어설픈 데다 물리지 마시고요. 지금 번호 하나만큼만 뭐라고 박선생이라고 저장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정말 피치 못한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장만큼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피롭틱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는지 이런 다른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종목 하나 궁금해서 남아 계신 건 아닐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지치고 답답하셨을 텐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투자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괜히 작아지는 기분도 드셨을 겁니다. 자,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지고 싶고 여유를 선물하고 싶어 시작한 투자가 오히려 계좌를 깎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 막막함 겪어봤기에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함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그런 수익을 장담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계좌를 지키고 싶다면 감정적인 매매부터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이렇게 널뛰는 호가창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수급과 거래량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중 실시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생명줄 같은 손절 라인까지 문자로 명확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100번의 말보다는 확실한 근거인 실제 타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1월 15일 장중에 제가 좀 강하게 좀 봤던 종목 같은 경우인데 이날 시가 19,000원이었습니다. 고가 얼마였습니까? 22,950원까지 열렸죠. 하루에 무려 8%라는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냥 올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 초반 이 19,000원 부분에서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만 원을 넘기는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 자리 그냥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자, 지금 문자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문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1월 15일 목요일장이었습니다. 2만원 돌파 시 어떻습니까? 확인 시 매수 19,000원 이탈하면 우리가 대응을 금지해라. 22,500원 위에서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도하세요 라고 핵심은 좀 단순했습니다. 자, 우리가 2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힘이 붙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000원이 깨지면 손대지 않는 자리, 그러면서 22,500원이 위에서 우리가 욕심을 줄이는 자리. 실제로 이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22,500원대까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요, 어때 보입니까? 쉬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중에 막상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종목명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종목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이 종목 우리가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월 26일 날 좀 잡아드렸어요. 자, 2월 25일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눌림목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시가 29,20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29,550원대까지 찍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더 갈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전날 어땠어요? 29,850원을 찍으면서 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 듭니까? 조금만 더 가면 3만원대 이거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면 너무 아까울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벌었던 수익 그냥 그대로 토해내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냉정하기보다는 사실 욕심을 더 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매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탈하라는 그런 방어 문자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문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대한항공 29,2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세요. 29,550원대까지 재돌파 실패할 때 추가 매수 절대 금지. 28,300원 이탈하면 잔량도 줄여버리세요. 제가 이거 그냥 겁주려고 보낸 문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좌를 남기기 위해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가 좋은 종목 잘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안 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줄여야 되는 자리에서 줄이지 못하면서 욕심을 버려야 될 자리에서 계속 욕심을 가지면서 기대를 갖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드를 만들려면요, 공격만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옳은 건 챙겨버리고 위험하면 줄이는, 그러면서 기준이 깨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된다고요. 대한항공 제가 단순히 급등 종목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리스크 관리까지 어떻게 같이 잡아드리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종목 보실 텐데, 마지막 종목 MK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장중의 급등 흐름을 정확한 기준으로 잡아야 됐던 사례였습니다. 자, 4월 14일 날 이날 좀 잡아드렸는데, MK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 2만원이었습니다. 고가 25,000원대까지 열렸습니다. 종가는 24,100원대, 하루에 무려 24%라는 움직임을 가졌던 종목이 바로 MK전자였습니다. 이런 종목 끝나고 나면 누구나 말합니다. 아, 이거 알았었는데 라면서 살까 말까 하다가 못 사버리면서 한 번만 이 기준만 있었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장중에는요, 그 한 번의 판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오르기 시작하면 늦은 것 같고 놓치기 싫어서 따라가면 고점에서 물릴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날 어땠습니까? 2만원을 좀 지키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 21,000원대 이 돌파를 매수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뒤에 24,000원 위에서
분할로 챙기는 기준들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중 문자를 좀 보시면, 자, MK전자 2만원 지지를 확인하세요. 2만 1,000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하세요. 1차 분할 매도 5일선 이탈 전까지 잔량 추세를 홀딩하셔라. 자, 이 문자 하나에 지금 매수, 매도, 홀딩 기준까지 지금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만원대 어디서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2만 1,000원이 넘어가면서 들어가고 24,000 위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남은 물량을 기준선으로 추세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날 고가 2만 5천원대까지 열렸다고요. 이런 흐름은요, 종목 이름만 알고서는 절대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몇 원에서 보고 몇 원에서 들어가야 되면서 몇 원에서 우리가 수익을 결정짓느냐,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하게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리스크 가격으로 딱 짚어서 보내드리는 실전 대응 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만큼 절실한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냥 재미로 보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계좌를 다시 세우고 싶고 시드를 다시 만들고 싶고 우리가 혼자 늦게 따라가다가 또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 제가 말로만 희망을 드리는 건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같이 움직이는 순간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장중 문자로서 직접 보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아, 나도 저 문자 장중에 좀 받아봤으면 적어도 혼자서 흔들리지는 않겠다. 맞습니다. 급등주는요, 다 오른 다음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움직이는 이 순간에 기준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원을 넘기면 붙을지, 몇 원에서 들어가야 될지, 몇 원부터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야 될지, 어디가 깨지면 피해야 될지, 이거 알고 장을 보는 것과 아무런 기준 없이 호가창을 보는 거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시드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 급등 종목을 보고만 있다가 놓치는 게 이제는 좀 지겹다. 오른 종목을 잡아도 우리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결국 다시 흔들리시는 이런 분들,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3472-4485. 여기로요, 급등 이 문자만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장중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 분할 매도 가격까지 리스크 관리 기준까지 문자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별도의 비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종목명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만 진짜로요, 우리 계좌를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 분들, 혼자 늦게 따라가는 그런 습관부터 이제는 끊어야겠죠. 주식은요, 종목 이름을 많이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원에 들어가고 몇 원에 챙기면서 몇 원에 깨졌을 때 피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계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번호 급등 보내시고요. 박 선생이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과 함께 실전 대응 가격 문자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 한번 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필옵틱스 단순하게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 장비에서 벗어나 앞으로 유리기판 뭐 TGV라는 반도체 패키징 장비의 날개를 단 기회를 맞은 건 분명한 팩트라는 겁니다. 하지만 차갑게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재무 리스크가 좀 직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업손실 꼬리표가 지금 아직까지 숫자로서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았고 당장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 추가 상장 오퍼행이라는 이슈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65,300원대 이 고점에서 지금 고점 매물들의 압박들이 상당히 가능성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이 장밋빛 뉴스와 산업의 기대감만으로 맹신하면서 우리 계좌 방치하지 마시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철저한 실시간 타점과 차가운 가격의 기준으로 이 살벌한 변동성 가장 영리하게 요리해 나갈 수 있도록 자,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